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 도생 전주프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또 동영상으로 인사드렸네요. 이번 한 주는 좀 장염이 걸려가지고 건강이 조금 좋지 않아서 동영상을 늦게 또 올려드리게 된 점, 또 기다리게 해드린 점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난주 내원하셨던 환자분인데 카팔 터널 신드롬으로 이제 오신 분이에요. 증상을 보니까. 왜냐면 겉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인데 정형외과에 내원해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는 그 말을 듣고 의사분의 소견을 듣고 이제 손목 치료를 해서 손목 치료가 안 되니까 수술을 권유받았던 환자분인데 뭐 결론적으로 스칼렛 머슬 치료를 4번 하고 나서 손 저림을 잡은 그 사례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보시면 이 징후가 이렇습니다. 심텀이 이런데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50대 초반의 여성이고 정형외과에 내원해서 손저림에 대한 원인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10회 정도 넘게 손목을 치료했대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손목도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고 또 뭐 기타 물리치료실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 뭐 파라핀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전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권유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병원에 이제 가보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제 아는 지인의 소개로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 병원에서 여러 차례 이제 물리치료를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도수 치료를 받고 싶어 하셔서 도수 치료를 이제 해드리게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쭤본 것은 뭐 혈압이나 당뇨 등의 문제는 없었고 또 수면제 복용하지 않았고 기타 어떤 뭐 갑상선에 대한 문제도 본인 건강검진 결과 정상으로 나왔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어요. 단지 손저림이 지금 제일 문제인데 그럼 목 아파 보신 적이 있느냐 그걸 여쭤봤을 때도 목 통증을 호소해 본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하면서 어깨가 좀 결리고 그런 적은 있지만 특히 기억날 만한 목의 통증을 호소해 본 적은 없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저리는 그 손은 오른손입니다. 근데 특징을 보면 활동을 할 때는 저림이 좀 줄어요. 근데 역시 활동이 줄어들면 다시 저림이 바로 증가해서 특히 이제 활동이 줄어든 한밤중과 이른 아침, 그러니까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그때가 제일 저림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팔렌 테스트를 해봤고요.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했을 때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리버스 팔렌 테스트 역시도 반응이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검사를 뭐 해볼까 하다가 아까 이제 문진에서 나왔던 징후에서 살펴봤던 것 중에 활동 중에는 저림이 좀 감소하고 이제 활동이 좀 감소할 때 한밤중이나 이럴 때는 저림이 증가하는 상황을 저는 다시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때 주목하게 되면서 이제 근육이 떠올랐는데요. 그 중에서도 떠오른 근육이 2가지가 스칼렛 머슬과 프로네이터 테레스입니다. 사실 저도 손저림을 겪어봐서 아는데 스칼렛 머슬로도 한번 손저림을 겪어봤었고 프로네이터 테레스로도 손저림을 한번 겪어봤었어요. 근데 프로네이터 테레스 손저림의 특징은 손이 저림에서 좀 붓는 현상이 일반적입니다. 스칼렛 머슬 같은 경우는 저리는 게 조금 더 두드러져요. 뭐 미세한 차이긴 한데 그래도 환자분이 문진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을 얘기할 때
손이 부으면서 저리면서 이런 복합적인 얘기를 할 때는 일단 프로네이터 테레스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저림을 주로 호소할 때는 스칼렛 머슬을 먼저 우선순위로 보시는 게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활동 중에는 저림이 줄고 활동이 감소하면 저림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그 연부 조직 근육을 한번 살펴볼 수 있고, 스칼렛 머슬과 프로네이터 테레스의 이 각각의 근육의 증상은 약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분은 주로 저림을 주로 호소하기 때문에 스칼렛 머슬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라인에서 스칼렛 머슬을 허혈성 압박을 적용을 했어요. 한 1분 정도 적용했을 때 곧바로 저림이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환자분이 되게 신기해라 했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스칼렛 머슬을 놔두고 다시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저림이 다시 시작이 돼요. 허혈성 압박을 이제 제거하고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다시 서서히 선생님 저리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엔 프로네이터 테레스 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허혈성 압박을 적용했죠. 그랬더니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스칼렛 머슬을 누르니까 다시 저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육의 스칼렛 머슬과 관련이 깊구나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됐죠. 일단 손목을 치료했을 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일단 증상을 통해서 촉진 허혈성 압박으로 저림이 줄어드는 것을 환자분이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약간 여기서 동기부여가 훨씬 더 많이 생겼습니다. 치료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에게 예상될 수 있는 원인, 이 스칼렛 머슬이 이러한 저림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제 스칼렛 머슬의 마사지를 적용했습니다. 팔페이션 가능한 스칼렛 머슬 리드 파이버 쪽에 이제 마사지를 적용했고요. 그리고 아까 허혈성 압박을 적용했던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손목은 치료 안 했어요. 오로지 스칼렛 머슬만 이제 마사지를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한 5분 마사지를 적용했는데 저림이 이제 줄어드는 것을 환자분이 뚜렷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는 허혈성 압박을 한 1분 정도 적용했을 때 한 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저림이 시작됐는데 한 5분 정도 마사지를 하고 나니까 줄어든 채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환자분이 그걸 뚜렷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래서 한 5분 마사지 했던 것을 한 2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적용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것, 넥플렉서 액티베이션 트레이닝, 특히 뒷머슬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되게 보면 이게 스파인으로 말하면 글로벌 머슬이 아니라 로컬 머슬에 대한 액티베이션의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딥넥 플렉스 액티베이션 트레이닝은 특히 이제 저림이 있는 환자에게도 사용하면 아주 유용해요. 이것은 이제 호흡 운동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장선상인데, 일단 마사지를 한 2회 정도 시행하고 나서 이 넥플렉스의 뒷머슬, 저 깁 안쪽에 들어있는 넥플렉서를 액티베이션 할 수 있는 훈련을 같이 실시했습니다. 환자가 직접 자신의 목 앞쪽에서 컨택하게 하고, 이제 수축을 했을 때 그 목 앞쪽에서 살짝 톡 올라오는 그 느낌을 환자에게 느끼게 해서 그대로 이제 훈련하게 했죠. 이 딥넥 플렉스 액티베이션 트레이닝은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으니까 한번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가 흐르고 나서 이제 호흡 운동으로 넘어갔어요. 반드시 필요하죠. 저림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특히 이제 상지 쪽에 저림 증상이 있는 분들은 특히 호흡 운동은 반드시 단골이에요. 그냥 무조건 해도 된다라고 볼 정도로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호흡이 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스칼렛 머슬이라면 당연히 이제 호흡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호흡 운동에 대한 큐잉을 한 10분 정도 적용했습니다. 근데 결과 보시면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회 도수 치료를 시행했고요. 이제 4회가 끝나고 환자분과 이제 상담을 다시 했어요. 이제 환자분이 물어봐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저리지 않는데 병원을 언제까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료사로서는 환자분이 이제 더 이상 저림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권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딥 넥플렉서 액티베이션 트레이닝을 계속 하시도록 하고 다시 한번 그 큐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드린 다음에 호흡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 혼자 호흡 운동 하다 보면 반드시 틀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 운동 주의사항을 숙지시키고 도수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오히려 목에 있는 사각근 치료를 했더니 저림이 없어졌어요.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우리 구독자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제 채널의 주된 구독자층이 이제 물리치료사, 또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인데 전공자들 분들인데 아무래도 내용이 대중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내리시기 전에 꼭 물리치료사에게 목을 치료해보도록 오더를 한번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저림이 잡히지 않는다고 수술을 권할 게 아니라 일단 저림에 관한 치료를 꼭 해볼 수 있는 건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손목을 치료했는데 변화가 없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 중에는 저림이 줄지만 활동이 감소할 때는 저림이 증가한다면은 이거는 근육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스칼렛 머슬과 프로네이터 테레스 머슬을 꼭 치료해 보도록 권해드립니다. 꼭 살펴보시도록 권해드려요. 특히 프로네이터 테레스에 초음파를 적용할 때는 2, 3분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사실 이게 현재 우리 의료 제도 안에 있는 그 물리치료 방식의 한계인데 프로네이터 테레스의 어떤 문제를 2분 정도의 초음파로 해결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음파를 할 때는 적어도 한 6, 7분 정도는 해줘야 조금 미세하게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살펴주셔서 도수치료 할 때 초음파를 쓰셔도 돼요. 사실 뭐 쓰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근육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저림과 같은 경우는 꼭 도수치료 하면은 뭐 운동 또 뭐 수기요법, 매뉴얼 세라피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연상되게 되는데 만약에 도수치료에서 이제 초음파를 쓰기가 좀 그러면 체외 충격파 처방을 좀 내셔도 되죠. 그래서 텐던 쪽에 좀 때려줘도 되거든요. 프로네이터 테레스 같은 경우는 그 엘보 쪽 그쪽에 있는 근육 쪽에 텐던 죄송합니다. 텐던 쪽에만 때려줘도 반응이 좀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저림 증상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손목 수술하고 나왔는데 여전히 저려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이제 또 내일 월요일날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오늘이네요. 혹시 병원에 내원하는 분 중에 특히 이제 지금 도수치료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저림이 해결이 안 된다 하면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목 쪽으로. 그건 이제 목을 또 검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활동할 때는 저림이 줄고 형광펜으로 한번 써봐야겠어요. 활동할 때는 저림이 줄고 활동이 줄어들면 저림이 증가한다. 이럴 경우에는 꼭 근육, 그리고 또 오늘 말씀드렸던 스칼렛 머슬과 프로네이터 테레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즐기는 치료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 또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